잠깐만요. 만약 당신이 하루에 3번 이상 이걸 쓴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세요. 특히 50대 이상이신 분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양치 끝나고 가글 한 모금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나요? 상쾌하죠. 그런데 입냄새 없애려다 혈관까지 건드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누구나 고개가 갸웃해집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시니어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글은 적당히, 치실과 양치가 기본, 식습관은 꾸준히입니다. 먼저 간단히 원리부터 볼까요? 우리 입속에는 수많은 미생물이 삽니다. 그중 일부는 채소에 들어있는 질산염을 아질산염으로 바꿔 혈관을 넓히는 데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살균력이 센 구강청결제를 너무 자주 쓰면 말썽꾸러기 세균뿐 아니라 이런 착한 세균도 함께 줄어들 수 있습니다. 동네 비유로 치면 골목 시끄러운 사람만 쫓아내려다 친절한 슈퍼 사장님까지 내보내는 격이죠. 젊은 층에서 가글 남용이 문제로 보였다는 연구가 있었지만 시니어에게 곧바로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무조건 많이는 답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균형을 찾는 방법을 이야기해 봅니다. 사례 하나. 60대 후반 김어르신은 식후마다 가글을 3번씩 하셨습니다. 입은 개운했지만 잇몸이 자주 붓고 피도 났죠. 치과에서 하루 한 번만 대신 치실치간 칫솔을 이라는 조언을 듣고 실천하니 2달 만에 잇몸 통증이 크게 줄었습니다. 혈압도 덩달아 안정됐다고 합니다. 사례 둘. 50대 초 여성 어씨는 가글 없인 못 살아 타입이었습니다. 하루 5번까지 쓰다가 속이 쓰려 내과를 찾았고 역류성 식도염과 헬리코박터 감염이 확인됐죠. 위를 치료하니 입냄새가 뚝 줄었습니다. 냄새의 뿌리가 입이 아닌 위였던 겁니다. 증상은 위에서 시작됐는데 해결책을 입에서만 찾았던 전형적인 경우죠. 사례 셋. 70대 B씨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서도 음식은 대충이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서 들은 비트 시금치가 혈압에 좋다는 얘기를 계기로 저녁마다 데친 시금치와 토마토를 곁들였고 일주일에 2번 가볍게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3달 뒤 진료에서 상하완 혈압이 35Hg 내려가고 수면도 좋아졌습니다. 약을 줄이진 않았지만 의사에게 이대로 유지해보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례 넷. 60대 중반 주부 C씨는 가글을 거의 쓰지 않지만 칫솔질 3분 치실 1분역 클리너 30초를 습관화했습니다. 1년에 한 번 스케일링도 빠뜨리지 않았죠. 검사 결과 잇몸 염증 지표가 낮고 구취 검사를 해도 양호 판정이 나왔습니다. 많이보다 제대로가 통한다는 예입니다. 사례 5. 50대 후반 가장 D씨는 치과 치료 후 일시적으로 가글을 쓰라고 처방받았습니다. 그런데 습관이 되어 몇 달째 이어가던 중 혀가 계속 마르고 미각이 무뎌졌다고 호소했습니다. 치과와 상의해 사용 빈도를 줄이고 무알코올 제품으로 바꾸자 입마름이 개선되고 식사 만족도도 회복됐습니다. 왜 쓰는가, 얼마나 쓰는가, 무엇을 쓰는가를 스스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비유로 정리해 볼까요? 혈관은 길이고 피는 자동차입니다. 제한속도 100인 도로에서 103으로만 달려도 위험 확률은 올라갑니다. 혈압 24만 내려가도 위험은 확 낮아집니다. 또 입속 미생물은 정원과 같습니다. 해충만 골라 없애는 섬세함이 필요하지 제초제를 마구 뿌리면 꽃도 상합니다. 가글은 정원을 돌보는 보조도구일 뿐 정원의 주인은 결국 내 습관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무엇을 바꿀까요? 첫째, 가글은 하루 한 번, 잠들기 전 정도로 줄입니다. 치료 중이거나 치과 지시에 따른 예외 상황이 아니라면 식후마다 반복 사용은 피합니다. 둘째, 양치는 시간을 늘리고 강도는 줄입니다. 칫솔질 3분, 잇몸 라인을 부드럽게, 치실로 치아 사이를 비우고 혀클리너로 설태를 살살 제거합니다. 셋째, 물을 자주 마십니다. 침은 입속 자연 방부제입니다. 노화와 약물 때문에 침이 줄면 구취와 염증이 늘 수 있어요. 넷째, 식탁을 고칩니다. 시금치, 상추, 샐러리, 비트처럼 질산염이 풍부한 채소를 꾸준히, 마늘, 양파, 토마토도 자주. 짠 음식은 줄이고 바나나, 견과류로 칼륨과 좋은 지방을 보완하세요. 다섯째, 30분 걷기. 우리 몸은 움직일 때 혈관이 가장 기뻐합니다.
혹시 그래도 입냄새가 걱정이시라면 점검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혀가 하얗게 덮여 있나요? 혀 클리너 습관. 잇몸에서 피가 나나요? 치실치간 칫솔 치과 내원. 속쓰림 신물 트림이 잦나요? 위역류성 증상 치료 먼저. 입이 자주 마르나요? 수분, 무설탕, 껌, 약물 부작용 상담. 코막힘 콧꼬리가 있나요? 비염 수면 무호흡 평가. 입냄새의 절반은 입안 원인이지만 절반은 입 밖에서 옵니다. 원인을 정확히 찾아야 해결이 오래갑니다. 제품 선택 팁도 짚겠습니다. 알코올 함유 제품은 휘발감이 강해 즉시 상쾌하지만 입마름을 심하게 느끼는 분에겐 오히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무알코올 저자극 제품, 염화 세틸피리디듐 CPC처럼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성분을 고려하세요. 처방용 고농도 클로르헥시딘은 단기간 의사 지시에 따라 쓰는 약입니다. 장기 상용은 착색 미각 저하가 생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오해 하나. 가글을 전혀 쓰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상처가 있거나 치주 치료 중일 때 또는 입안 위생 관리가 어려울 때 가글은 유용한 도구입니다. 다만 주연이 아니라 조연일 뿐. 주연은 언제나 칫솔 치실 생활 습관입니다. 그리고 젊은 가족이 있다면 한 가지 더 전해주세요. 하루에도 여러 번 각을 돌리는 습관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점을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한 줄을 드립니다. 입은 문이고 혈관은 길입니다. 문을 깨끗이 하되 길을 막지는 마세요. 오늘 저녁 칫솔을 조금 더 천천히 움직여 보시겠어요? 가글은 잠들기 전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한두 달만 실천해도 잇몸의 붓기, 입마름, 아침 입냄새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혈관이 편안해집니다. 작은 습관이 큰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의 건강, 내일의 안심.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그리고 가족,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건강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좋잖아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하루에 구강청결제 몇 번 쓰세요? 그리고 이런 건강 정보 더 알고 싶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일상 곁에서 응원드리며 다음 시간에는 혈압과 수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